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거, 오늘은 소수점 단위 주식거래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최근 금융위가 이 소수점 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소수점 단위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주식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한 주당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예 네. 사지 못하거나 몇 주 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 대신 다른 종목을 사기로 결정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소수 단위 거래입니다. 원래 이와 같은 소수 단위 거래는 미국과 영국의 일부 증권사들이 제공하였던 서비스였으나 네. 국내에서도 조금씩 관심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영미권의 증권사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아 해외 주식에 대하여만 2019년 말부터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것을 네. 이번에는 국내 주식에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방금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일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는 했는데 왜 해외 주식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왔던 걸까요? 네, 이는 우리나라의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이 있고 이에 따라 주식은 한 주 이하로는 나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는 주식은 동일한 단위로 나누어진 회사의 지분으로서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라고 법이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동일한 한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떠한 주주는 해당 주식이 지분 1%를 나타내고 어떠한 주식은 한 주가 5%를 나타나거나 하면 네. 이제 주식이 대량 거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식 불가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이와 같은 주식은 다른 주식에 비해서 또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을 또 탄생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상 하나의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황금주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서 지배권이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법은 주식을 한 주당 한 주를 최소한의 거래 단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좀 제도적인 문제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식회사 지분의 최소 단위가 이제 1주라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 미국의 경우에는 가능하고 왜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허용이 안 됐던 걸까요? 네, 주식회사 지분의 최소 단위가 한 주라는 것은 외국도 동일합니다. 이는 회사법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상법은 뭐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가 선도해서 법률을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이를 참고해서 자신들이 법을 개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과거에 이제 프랑스가 경제력이 제일 좋을 때에는 프랑스 회사법을 많이 참고하다가 이제 미국이 경제력이 좋아지면 미국이 회사 제도를 참고하여 입법하는 시기죠. 네. 근데 이런 경향은 이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높아졌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이제 자신들의 산업을 발달시키고 외부로부터 이제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이러한 주식이 대량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증권 예탁 결제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예탁 결제 제도의 법률상 구성이 이제 영미권과 우리나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발행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중앙예탁기관에 예탁을 하면 주주들이 이제 증권회사를 거쳐서 주식을 사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영국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영미권의 경우에는 중앙예탁기관과 증권회사, 요 주주의 관계를 신탁의 법률 관계로 구성을 해왔고 우리나라나 독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예탁의 법률 관계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신탁의 법률 관계에서는 주주는 직접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가 주식을 보유하게 되나 네. 예탁의 법률 관계에서는 주주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미권의 스타일에서는 오히려 주주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의 증권 보유는 일종의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네. 소수 단위로 판매한다는 접근이 보다 이제 쉽게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예탁 제도에서는 주주가 직접 주식을 보유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조금 어색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까지 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기존에도 이제 주가가 너무 오르면은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이제 보다 투자자들이 쉽게 주식을 좀 사고 팔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장치가 좀 있었는데요. 이 소수 단위 거래 경우에는 이것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액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좀 커다란 절차가 필요하고요. 또 네. 액면 주식을 나눌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엔 정관도 변경해야 되고 등기도 변경해야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수 단위로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이 범위인데요. 네. 액면 분할의 경우에는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네. 모든 주식이 분할되어 이제 한 주당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음. 그런데 소수 단위 거래의 경우에는 일부 수량에 대해서만 소수 단위로 거래를 하고 대부분의 수량은 완전한 한 주, 즉 온주의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여건에 따라서 온주를 거래할 수도 있고 소수 네. 단위 거래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또한 기존에는 액면 분할을 발행회사가 결정했는데 발행회사는 아무래도 증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 소수 단위 거래의 수요가 얼마나 있고 어느 정도 단위로 분할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수 단위 거래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어느 종목을 어느 단위까지 나누어 팔지 각 증권사가 좀 결정을 할 수 있어서 네. 시장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각 증권사들끼리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점이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다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제도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소수 단위 주식 매수 주문을 취합해서 증권회사가 이제 온주로 합쳐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현재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주문 취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네. 온주와 같은 실시간 거래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본시장법은 소수 단위 거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결국에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법 개정을 기다리게 되면 너무 늦게 되므로 우선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는 혁신금융 서비스의 형태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추후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개선점을 정리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수 단위 거래가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좀 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